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에서 7초 이내라고 한다. 이처럼 짧은 순간에 상대방의 외모와 표정, 몸짓 등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다. 첫인상은 이후에도 90% 이상 지속된다. 한번 결정된 사람의 이미지는 계속 유지된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단 한 번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사람을 잘 못 판단하여 나중에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것이 인사 문제라면 어떨까? 삼국지에서 수경선생 사마위가 제갈량과 방통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방통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적벽대전에서 방통이 조조에게 연환계를 알려줌으로써 제갈량과 주유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방통이 유비를 찾아갔을 때 유비는 방통의 외모만 보고 그를 형주의 작은 뇌양현의 현령으로 발령 보냈다. 제갈량을 상고초려했던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상황이다. 방통도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여 요즘 말로 태업을 했다. 나중에 제갈량이 그 사실을 알고 유비에게 방통을 귀하게 대우할 것을 권하였고 유비 또한 방통의 능력을 알고 그를 공손히 모셨다. 또한 한나라 유방은 한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급품을 관리하는 치속도위에 임명하자 진영을 떠났다. 다행히 소아가 한신의 능력을 알고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만약 한신이 항우의 품에 들어갔거나 독자 세력을 형성하였다면 유방의 천하통일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인재는 언제든 자신과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으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양금택목이라는 고사 성어에서 리더를 나무에 비유하고 인재를 새에 비유한 것처럼 새는 자유로이 이동하며 둥지를 선택하여 틀지만 나무는 그런 새를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평원군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수천의 식객이 항상 거주했다. 평원군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인재는 몇 년이고 거주하게 하면서 인재를 내치지는 않았다. 당시 진나라가 강성해져 조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조나라는 초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평원군이 사신으로 갈 땐 식객 중 모수라는 자가 자기도 데려갈 것을 청했다. 지금까지 선생에 대한 평판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일에 함께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평원군이 간곡히 말하자 모수가 이렇게 반박했다. 이번 일을 위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데려가면 주머니 속에서 끝은 물론 자루까지 빠져나오게 하겠습니다. 결국 평원군은 모수를 데리고 갔으며 모수는 초나라 고열왕이 동맹을 주저하자 이렇게 말했다. 동맹은 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초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진나라에게 당한 수모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조와 초가 연합하지 않으면 진은 조를 멸망시킨 후 초나라를 위협할 것입니다. 고열왕은 조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며 이 일로 평원군은 모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위의 사례들은 리더가 참모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 번의 만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재 선발 과정을 거친다. 주나라 주공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세수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만났다고 한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좋은 인재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했다. 인재 발굴과 육성은 기업과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재는 숨은 진주처럼 모래 속이나 흙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런 인재는 그냥 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갈고 다듬지 않으면 보석으로 그 빛을 발하기 힘들 수 있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꼭 필요한 스펙만 요구한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다양한 스펙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기업에서 그 많은 스펙이 활용되고 있을까? 기업이나 조직도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취업 지망생들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자격증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 수민의 반찬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김수미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 게스트가 자격증이 있냐고 묻자 김수미 씨가 이렇게 답했다. 네 엄마는 자격증 가지고 너 밥 먹였냐?
자격증이 없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연복은 중식 자격증이 없지만 중식 전문가다. 자격증이 있고 없고로 따질 필요가 없다. 기업과 조직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스펙보다 그 분야, 그 팀에 맞는 인재가 누군지를 고민하고 선발하면 된다. 한시교리 잘하는 사람을 뽑을 때 한시교리만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거기에 영어도 잘하고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다. 둘째, 실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접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인재를 선발한다면 어떨까?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어찌 보면 인턴 제도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인턴 또한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가 하는 만큼 그런 것보다 누구나 그 기업과 조직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면 지원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커리큘럼 과정을 만든다면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기업 입장에서 인재 투자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돈과 시간일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